경기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우승한 선수들은 무조건 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2차간 진입한 선수들 중에서 득점 높은 한 명만 결승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은 전체적으로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란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를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요 경주에서 우스컵에서 좀 많은 이변도 발생이 됐었다는 점에서 대박 가능성, 과감한 전략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는 수도권 선수들인 이기주와 이재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재림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기주 추입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 변수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승은 아무래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는 주도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이성광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홍석환의 추입은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6경주는 문인재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 좋은 이용희 전일도 빼앗고 직선에서 추입 나서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인재가 특별 승급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이 충분히 견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결승 진출하기 위해서 이용이가 승부수 띄울 수도 있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7경주는 전일 어이없게 몸싸움에 밀려났었던 최순영,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운영본부에서 최순영을 많이 배려를 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순영 입장에서는 박중의 선행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노태경의 기세가 좋고 허동혁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최순영, 박중 믿다가 닥쫓는 개신세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김시우를 중심으로 선행나설 윤승규와 호미마켓 주력한 이진원의 착순권 대결이 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9경주는 박지영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재영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편성만 본다면 지역 선배인 최근영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4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입니다. 전일 2차권을 만족했었던 이 기주 결승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재림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재림을 넘어서야지만 이 기주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주가 누굴 타겟으로 누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이 기주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이재림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림이 때리고 이기주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경주가 맞아요. 한데 이재림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최병기를 활용해 나가거나 차봉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이기주 2차계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기주는 이재림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만 된다면 악착같이 추입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인데 못 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복승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7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7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7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전일 이재림 후미권에서 낙차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희속감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요즘 들어서 이재림 훈련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재림 입장에서는 이기주가 아닌 최병기라고 차봉수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재림이 머리 치게 된다면 이기주 견제 나가야죠. 최병기라고 차봉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은 5번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악착같이 따라 나선다면 추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재림은 이기주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재림 머리가 된다면 최병기라고 차봉수를 공략해 나가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5경주입니다. 이성광 전일도 가볍게 우승 차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성광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홍석한 의식한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긴건에 나섰다간 이성광은 답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어설프게 힘을 쓸 수 있는 앞선에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오기원을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지점에서는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는 아무래도 전정을 하고 박태환 서로 싸우게끔 놔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성광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광의 점수가 어중간합니다. 95점대 선수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차권을 밀려나게 되면 결승 못 갑니다.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성광의 뒤는 홍석한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홍석한의 직선 추입발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죠. 6번하고 3번 쌍복 경주권이 6번하고 3번 쌍복 경주권이 이번 편성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대환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중심으로 홍석환하고 박대환을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 6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성광의 최대 약점이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딱히 주도력에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이성광은 머뭇거렸다가 착순권 진입에 실패하면 그대로 태만 실격까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성광 입장에서는 무조건 힘을 씁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홍석환에게 역전 추입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성광이 무너지게 된다면 전정원하고 박대환을 공략해 나가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5번의 정반 입상은 충분히 중배당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이성광의 홍석환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6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는 문인재,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용희가 출전하고 있죠. 이용희는 점수가 안 돼요. 그 점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인재 최대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도 이번 편성은 이수원 입장에서는 고재준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어요.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이용희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용이 최순영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마크를 뺏겼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던 이용이 그만큼 몸 상태가 좋아요. 문인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4번 5번 쌍복견주권 쪽에 4번 5번 쌍복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 5번 쌍복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인재 입장에서 이용희를 철저하게 견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재준 전일 때렸는데 시속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인재가 고재준 활용이 나가서 철저하게 승부를 조절해 나간다면 이용희가 미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4번과 2번 정도는 4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 4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인정하고 이용희와 동반 입상 매우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은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4번 5번 쌍복 승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고재준 버티기죠. 4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 4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문인재가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문인재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선행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기껏 해봐야 칩 작전 펼쳐나가는 나크 작전 펼쳐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용희가 전일 몸 상태만큼은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이용희가 김종현의 기습을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문인재가 미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용희가 가게 된다면 이수원과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
5번하고 7번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과 2번을 노려봐도 이번 편성은 문인재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5, 7하고 5, 2를 공략해 나가면 배당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노려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쉽게 간다면 5번, 4번 쌍복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문인재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고재준 4번, 2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최순영 참 갑갑하죠. 전일도 이용에게 몸싸움 밀려났습니다. 완전히 멍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를 놓쳤었죠. 나름대로 직선에서 차는 나왔습니다만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최순영. 아무래도 지난해 차도 상당히 좀 득점에 비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 최순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결승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잡았습니다. 박지웅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지웅도 희속감이 들쑥날쑥해요. 그 점 때문에 차분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최순영 직선에서 취입 승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라 3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3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최순영이 박지웅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동기생입니다. 노태경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웅을 앞에다 뒀다가는 본인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는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최순영을 중심으로 5번과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노태경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금일도 노태경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박지웅이 최순영 견제에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노태경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노태경이 머리 치게 된다면 허둥효과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정도는 뒤늦게 박지웅이 넘어서려고 했는데 넘어서지 못한다면 최순영은 차를 빼고 외선에서 날라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박지웅을 못 넘어서면서 노태경이 머리 박지웅이 2차권 진입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2번하고 6번이라든지 2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만에 최순영이 유리한 편성 배정받았습니다. 박지웅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기본이죠. 동기생입니다.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배당의 중심은 노태경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김시우가 월등한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시우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시우가 요즘 좀 많이 짧아졌어요. 힘쓰는 모습을 많이 좀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김시우라는 점에서 윤승규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윤승규 끌어내서 이용희까지 밀어냈습니다. 한데 직선에서 이용희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윤승규 입장에서는 송정훈이나 송현이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것 같아요. 1월 김시우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희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7번과 2번의 전법적인 연합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고 김시우가 또다시 너무나 짧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윤승규가 잔머리 굴리게 된다면 저치기는 타이밍은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이진원이 막해 나가는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6번이에요. 7번, 6번하고 7번, 2번 두 차권인데 전 7번과 6번 쪽에 7번하고 6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7번과 6번 쪽에 아무래도 두 살 터울이라는 점에서 뭔가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과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7번, 6번, 2번이 단연독보입니다. 7번, 6번, 2번 3복 견주권 쪽에 7번, 6번, 2번 3복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대타 출전하고 있는 손진철 이진원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김시우가 윤승규 상대로 넘어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6번, 5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김시우 중심으로 윤승규하고 이진원 거의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보니까 윤승규가 상당히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송현이를 활용해 나가거나
송정훈을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윤승규가 짧게 가져가면서 머리도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시우의 뒤는 이진원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들이 고전을 해야지만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승규와 손진철의 전략적인 연합이라든지 윤승규와 송현희의 전법적인 연합도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1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7-6이 우선이에요. 7-2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3복승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박지영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재영 뭐 비슷한 기량의 선수입니다. 뭐 박지영보다는 김재영이 자력 능력 면에서는 뭐 떨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재영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영의 뒤를 과연 누가 막해 나갈 것이냐, 김재영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선배인 최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최근영이 청평에서 개인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계양과 부천에서 오랫동안 훈련했어요. 동설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재영 잘 알죠. 뭐 전법적으로 궁합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재영 입장에서는 최근영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는 최근영이에요. 그 점 때문에 수도권 완승 쪽에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6번하고 7번,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 쪽 7번,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김주환이라든지 남승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김주환 전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때릴 수 있는 남승우 착순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6번과 7번 쪽 수도권 완승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번 편성 뭐 배당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재영이 최근영, 정현호 수도권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주환이 때리고 남승우가 몰고 가고 낙차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구동훈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경상권 완승으로도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주환보다는 남승우 머리죠. 남승우 머리 놓고 김주환하고 구동훈을 공략해 나가는 3일과 3호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과 3호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재영 월등한 것 같습니다. 최근영과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남승우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케어레싱 경륜왕 검색 후 PDF 다운 받으시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